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은 그냥 보통 중간을 가잖아요. 네. 애널리스트를 특히나 반도체에서 이 사이클 주식에서의 그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바라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소부장 기업들은 주가 예측이랄까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걸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타이밍을 놓쳐. 주식을 살 때 중소 종목은 또 하나가 이제 그 실제 산업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또 그렇게 액티브하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다운 사이클일 때 막 그렇다고 해서 목표 주가 막 반토막 내 이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널리스트 반성해야 될 거는 변하잖아요. 과감하게 높이고 과감하게 떨궈야 돼요. 약간 미움받을 용기도 갖고. 그러니까 꼭 떨군다는 게 요즘은 떨구면 혼나는데 요즘 거의 죽일 놈 돼요. 죽일 놈 되는데 제가 할 때는 떨구지 않았어요. 요거도 먹었거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 왜 목표 주가 안 내리냐고 욕을 먹었다고요? 왜 후행하느냐. 근데 제가 많이 떨궜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이에서 바이가 아닌 걸로. 바이에서 바이 아닌 걸 하면은 그 당시 누구한테 혼났죠? 제가? 회사 IR한테 했어. 회사가 IR이 안 돼. 회사 IR.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못 들어오긴 안 하는데 정보 얻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지. 싫다 이거죠. 아니면 저한테 뭐라 못하고 제 위에 사람 불러. 회사를 데리고 제가 무슨 NDR을 가거나 애널리스트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모시고 이렇게 투자자 만나는 이런 활동들이 중요한데 그런 걸 삼성 하이닉스가 협조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IR 해줬는데 김장렬 애널리스트가 가갖고 중립 의견을 썼대. 그렇지. 목표 주가를 낮췄대. 야, 저 사람 다음부터 부르지 마. 전화 받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위에 사람이 몇 번 불려갔어요. 삼성전자 불러가고. 그렇죠. 윗사람이 불려가서 그 다음에 장렬아,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근데 한 달 내로 저랑 NDR 갔어요. 그래요? 제가 2008년도에 기억인데 2008년도에는 그 유럽 NDR 이로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 삼성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삼성이 갑자기 나랑 같이 가겠대요. 갔다 왔거든요. 리먼브라 나타났을 때. 한 일주일 들어오니까 일주일 뒤에 하이닉스도 같이 가겠대. 그래서 3주 사이에 유럽을 2번이나 갔어요. 왜요? 이코노미 클래스. 김장렬 연구원하고 꼭 같이 가야 된다고 막. 현대증권. 현대증권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애널리스트였으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떨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애널리스트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의견에. 이거도 먹어야 돼요. 네. 그때 제가 베스트였거든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많이 하셨죠. 아니 많이 못하고 한 번 했는데 중요한 뭐냐면 그런 걸 하는 사람 많이 느끼는데 제 또래 우리 지금보다 선배님들이 그런 걸 잘 못했어요. 떨구지 못했어요. 요즘은 많이 떨구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도 먹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건 또 다른 챌린지인데 요즘에는 거의 살해 위협하시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애널리스트는 과연 쓰레기인가 필요 없는 것인가 그 주제를 한번 기회를 주면 제가 한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랑 같이 하실까요? 네, 뭐 좋습니다. 그거 나쁘고 좋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센터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요 책에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낸 책인데 그래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고 증권가의 어떤 그냥 그 민낯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시장의 생리, 여의도의 생리를 이야기한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하게 보이는데 그게 또 현실이고 현실이죠.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게 저걸 바라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꼭 이 책 뭐 사서 보시라고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 떨구건 올리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대부분은 그냥 보통 중간을 가잖아요. 애널리스트를 특히나 반도체에서 이 사이클 주식에서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바라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의견이 바뀔 때. 의견이 바뀔 때. 그 리포트가 소수일 때. 의견이 바뀔 때 올리건 내리건 간에 그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내 의견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어 주식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누가 떨궜어.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아니면 내가 팔았는데 반도체 다 안 좋다 그러는데 어느 누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시켰어. 소수 의견이 나오잖아요. 의견이 바뀌면 그건 반드시 봐야 돼요. 그날 그 주에는 영향을 안 미치더라도 보통은 첫 번째 빠따가 올리거나 내리잖아요. 두 번째 누가 동참하잖아요. 그때부터 주가 갑니다. 그러니까 간다는 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을 그쪽으로 튼다고. 그 제가 그런 거 많이 하는 이유는 남보다 먼저 했고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냐면 나는 소수를 진행하니까.
내 위가 문제지. 위가 사인 안 해줘갖고 힘들어서. 자, 위에 임원들이 어디 불려가시고. 제가 2000년에 2000년인가 2001년도. 네. 2001년도 9.11 사태 나기 전에. 네네네. 이 꺾였을 때 2001년 초인가요? 초반인가 2001년 초반이에요. 네네네. 자, 반도체를 좀 꺾어야 되겠어요. 삼성전자를. 리포트를 2001년 한 6월이었던 것 같아요. 5월인가. 네네네. 그때 꺾었어, 리포트를. 근데 내 헤드가 뭉개고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발간 못하게? 네. 왜냐면 그 사람은 삼성전자하고 친하거든. 그렇죠. 왜냐면 또 그 증권사에게도 엄청난 고객이니까. 그렇지. 근데 ING 비어링스인데 뭐 외국계에 엄청 IP 신경 써요. 저 몰랐다네. 애널리스트 한 2년밖에 안 됐거든. 네네네. 아무것도 모르고 30대. 떨굴라고 홀드 해서 가져갔는데 이게 반도체 이제 그 수요가 이제 피크아웃 된 것 같고 그래서 떨궜는데 충분히 이유가 됐거든요. 뭉개고 1개월 동안 안 주는 2개월 돼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 장사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리포트가 못 나갔나 바이를 어거지를 했어요. 근데 9.11 사태 났잖아요. 주가가 개떡이 됐어요. 근데 제가 리포트는 공식적으로는 안 떨궜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명랑하게 말씀하시다니.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확실하게 이건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내가 리포트 썼거든요. 21년도에. 그래서 21년도 12월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9.11 사태 나기 전에 4, 5개월 전에 떨굴라 그랬는데 못 떨궈서 나중에 망가져서 리포트를 대충이 아니고 바이가 아닌 식으로 목표 주가 바이를 해서 나갔어요. 내 의견과 달리. 외국계 증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는 똑같아. 그래서 2001년도 12월이 끝나고 2002년도 초가 됐어요. 2002년 크리스마스 때 전화가 왔어요. 네. 홍콩에 있는 우리 세일즈 브로커가 외국인이지 ING 비어링스 너무 고맙대. 네 리포트 가지고 네 바이 리포트 어거지로 바이가 된 거잖아요. 어거지로 바이 된 거 센터장 때문에 9.12 사태 나고 엄청나게 매도 주문 많이 받았다고. 네 리포트의 행간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70페이지였거든요. 70페이지 리포트를. 그러니까 겉표지에는 어쩔 수 없이 매수가 담겨 있었지만 내용을 보고 이 행간을 보면은 저기 한국에 있는 김장렬 애널리스트가 이거 사실상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 그걸 읽어서 걔는 그거 갖고 세일즈를 매도로 받은 거예요. 매도 주문. 그 세일즈 브로커가 그 리포트 발간하고 나서 아무도 안 볼 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홍콩인데 한 3시간 동안 물어봤어요. 그 70페이지짜리를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엄청 스타일하는 거예요. 그게 2001년도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어떤 너 바이라고 하지만 바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무 얘기 안 했지. 공식적으로 한다. 외국계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또 돈 그렇게 벌죠. 해서 세일즈 한다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그걸 아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저는 이제 증권사 왔잖아요. 이제 국내 증권사 와서는 내 마음대로 했죠. 현대증권에 와서. 고마워요. 현대증권에서 내 헤드를 존경합니다. 다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저를 프리하게 해갖고 마음대로. 저희 상무님 때문에 강제 은퇴 당하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하이닉스는 저랑 IR을, NDR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 하시면은 떨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대로 요즘은 자기 의견이 틀렸잖아요. 네. 한 6개월 지나 보니까 떨궜는데 반대로 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뭐 사죄하고 뭐 섞고 이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내가 틀렸다. 그래서 뭐 바뀐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용기라고. 그럼요. 그런 유연한 자세와 과감성이 필요한데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시장 좋을 때 뭐 얘가 썼으니까 나도 갔다 와갖고 나도 한마디 얹히고 이런 리포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제가 뭐라 그랬죠? 의견이 바뀔 때 소수 의견이 나올 때 리포트 첫 번째 거 하고 그 소수 의견 첫 번째 리포트를 따라가는 추종한 리포트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때는 질러야 돼요. 올라타든 아니면 팔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소수 의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길게 안 가요. 한 1, 2주, 한두 달 내로 다 바뀌어요. 그렇죠. 또 우르르 바뀌죠. 근데 항상 그렇게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의 소수 의견이 그거를 박수 쳐주고 내가 그 의견하고 다른 게 갖고 있더라도 들어보아주시는 여유를 가지시는 맞습니다.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다양성. 사실 생각이 달라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다 생각이 똑같아. 다 사기만 해. 시장 거래 의미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 9만 원 갔을 때 그때 목표 주가 다 15만 원이었어요. 슈퍼사이클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때 그 다음 9만 3천 원 내렸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상인 증권에 있을 때 사지 말라고 얘기했어 저는. 상상인 증권 리서치 센터장도 직전에 하셨었죠. 네, 그때 제가 센터장 할 때 사지 말라 그랬어요. 안 오던 전화가 막 오는 거야. 삼성전자 15만 원 간다는데 친구가
네. 아니 우리 딸내미가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됐는데 내 동기가 그러는데 삼성전자 지금 93,000원 사야 되는 거 아빠한테 물어보려는데 애널리스트.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야 이거는 완전히 꼭지다. 따님 회사에서 너희 아버지 저희 리서치 센터장이시잖아요. 물어보라고. 그 지금까지 헤매고 있잖아 지금. 근데 제 기억에도 그렇고. 그러면 안 돼. 저는 2008년에 현대증권 김장렬 연구원의 자료를 그때 처음 봤는데 그때도 글을 되게 세게 쓰시더라고요. 성깔이 못 돼서 솔직하게. 솔직한 편이죠. 상상인증권에서도 마찬가지셨고. 예, 그렇죠. 리서치 센터장 하시면서 거기서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글을 쓰셨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직언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네. 소신 있으신 분이 계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IDM이라고 이른바 종합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석도 어려운데. 네, 그렇죠. 거기에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납품하는 이른바 밸류체인도 우리나라 굉장히 강하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부장 기업들은 주가 예측이랄까?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공부도 어려운데 주가 예측은 한 3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워요. 종합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그거보다. 더. 삼성 하이닉스는 쉬워. 한 10년 구르면 대충 답이 나와요. 삼성 하이닉스 제가 모의 투자했는데 중간에 잘려갖고 쉴 때도 제가 직접 투자해보고 접은 적이 없어요. 하루 이틀은 진지 몰라도 한 달에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장비나 밑에 자는 공부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 모든 걸 알 수 없겠고요. 필이 오는 종목이 있거든요. 한 종목을 들이다 파야 돼요. 한 종목을 들이다 파야 된다. 들이다 파야 되는데 파잖아요. 알아가려고 용어부터. 용어도 헷갈리잖아요. 그럼요. 요즘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다. TC 많잖아요. TSV에 TC 본드 많잖아요. 그런 요즘은 이제 인터넷 잘 돼서 찾아보면 다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 찾는 노력은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걸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타이밍을 놓쳐 주식을 살 때. 그러니까 중소 종목은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사야 돼요.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그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이익 실현하거나 한 발짝 물러서고 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봐야 돼요. 이미 노출된 거예요. 그 중소 종목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오고 나서도 돼. 근데 이 조그만 종목들은 리포트 나오기 전에 사야 돼. 어떻게 사느냐. 리포트 나오기 어떻게 사느냐. 가장 좋은 거는 그 회사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정보를 빼앗아서 알아들어서 내가 모르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지인이 있잖아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추천하잖아요. 그럼 추천하면 어떤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예요? 어떻게 전망이 돼? 수치가 아니고 개념을 물어봐야 돼요. 자기한테 추천한 사람이 그걸 알고 있으면은 개념을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약간 내러티브로. 내러티브라도 개념을. 그러면 그게 그럴싸하면은 주가를 딱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시고.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조금씩 누가 사잖아요. 기관이건. 그렇죠? 그게 한 달 이상 된 게 아닌 종목이 있어요. 한 달 이상 이미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일단 발을 담그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리포트가 나오면은 일단 3분의 1은 파시고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할까? 기본적인 공부는 터미널러지, 그러니까 용어 공부. 반도체 아주 기본적인 거. 지금 낸드도 모르고 디램도 모르고 이건 안 되지. 그런데 거기 TC 본드라는데 TC 본드 다음에 MR, MUF가 뭐고 그 차이가 뭐고 이런 걸 막 파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 이런 오만은 버리셔야 돼. 그거 못해. 애널리스트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도 그 관심이 있으면은 주위에서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그때 한다고. 애널리스트가 공부를 해갖고 리포트 나올 때까지 빅 리포트가 50페이지, 100페이지 나오잖아요. 나올 때까지 얼마 걸리죠? 한 달 걸려요. 한 달은 걸리죠. 그럼 그때 주가 다 오르는 거야.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오는 순간에 꼭지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애널리스트 공부해서 리포트 쓸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번개처럼 아는 눈치쟁이들은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알고 사들어가요. 그렇죠. 기본적인 내러티브하고 터미널러지하고 방향성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가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는 지금 이수패 타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여기서 살아 말라 공부를 들이따라 이게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이건 지금 다른 영역으로 들어간 거고. 거의 이제 달나라 가 있죠. 달나라 가 있죠. 그 사실 이게 여기서 에코프로를 얼마나 깊게 공부해서 120만 원이 300만 원 갈지 500만 원 갈지 아니면 다시 60만 원 될지 그거를 주가를 잊어버리고 펀더멘털로 공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과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이미 그렇게 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안 오른 종목을 사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아모레퍼시픽도 오르고 KB금융도 오르고 그렇잖아요. 지금 뒤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플렉시블하다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 좋아하는 주식이 나하고 타이밍이 맞을 때 베팅하는 거지. 안 맞을 때는 너무 거기에 함몰돼서 그것만 사랑하면 안 좋죠.
와,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특히 반도체 소부장 가지고 정말 잘해서 슈퍼게임이 되신 네네. 분들의 그 공통점을 방금 말씀해 주신 거야. 네. 그 저기 소름 돋을 뻔했어. 네. 이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희 또 YG 클럽이라고 모여서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소름 돋으실 것 같은데 듣자마자. 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같은 말이면 좋겠네. 근데 그래서 소부장은 투자하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맞습니다.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네. 진짜 실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전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그게 직장 뭐 자영업 하시는 겸업 투자자건 네. 아니면 전업이건 반도체도 사이클 공부 열심히 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기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투자한 성과와 네. 투자 공부를 네. 비교해 봤을 때 한 30년 지켜보신 결과 어떻던가요? 기본은 공부하는데 기본은 공부인데 네. 뒤집다 휴가 가신 다음에 3일 동안 예. 책이나 됐던 요즘 유튜브가 많으니까 네. 뒤집다 한번 보세요. 어느 섹터가 뭐가 간에. 네네네. 그걸로 그만하셔야 돼.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돼. 한 3일만 공부하면 된다? 집중적으로. 거기까지가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 그때 실전에서 나오는 어느 종목 있잖아요. 예. 그 종목의 그 어떤 제품 서비스를 아까 말한 집중적으로 파면 돼요. 한우물 파듯이. 근데 기본은 하는데 3일이면 돼요. 요즘에 보니까 여기도 우리 와이즈넷에도 그 정 작가님이 나와서 반도체 이렇게 설명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 정인성 작가가 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 그것도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제가 딴 방송에서 작년하게 반도체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보다 좀 더 레벨이 쉬워요. 뭐가 됐든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한 3일 정도 보면은 저도 다른 섹터 공부할 때요. 유튜브에 나온 거 네. 집중해서 3일 봐요. 그럼 오케이. 거기서 이해하는 정도만 하고 더 들어가지 않아요. 시간적 여유와 그거에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이 안 돼. 그렇죠. 내가 뭐 삼성전자 공정 생산 라인 들어가서 반도체 만들 거 아닌데. 예. 요즘은 방송에서 워낙 많은 다양한 레벨의 그런 교육들이 반도체는 너무나 흔하고 네. 2차 전지가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좀 부족한 게 좀 아쉬워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전기차 테슬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에 이거에서 잘 한 3일치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몇 분 계세요. 네. 나오셨어요? 못 봤는데. 또 제야에도 좀 계시고. 그런 거 하여튼 뭐가 됐든 그런 섹터를 훑어주는 사람의 그 기초 강의를 한번 집중해서 듣고 이해 못하는 걸 너무 깊게 파지 말고 거기까지. 네. 그리고 실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는. 한 3일 정도 공부해서 네. 깊이 들어갈 정도 딱 거기까지. 네. 근데 개별 종목은 그거 관계없어요. 예. 안 움직일 때 리포트 나오기 전에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주식 스터디 그룹 네. 같은 거 많이들 하실 때 보면은 특히 반도체 기업의 현직자가 네. 인기 폭발입니다. 당연하죠. 네. 돈 많이 받겠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서로가 공부를 하는 거죠. 지식을 알려주고. 예. 근데 요즘에 특히 어떤 기업들이 선호가 되는 기술이 뭐다 막 이런 걸 또 알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그런 데서 정보가 나오지 다른 데서는 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 2000년 초반이나 예. 한참 잘 때 10년 전에는 그런 유튜브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를 딴 사람하고 격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시간적인 격차가. 딴 사람은 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격차가 없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힘들어졌어요. 그럼 애널리스트를 더 레벨을 높이려면 돈을 더 줘갖고 레벨을 높이든 네. 아니면 애널리스트도 그냥 평범한 직장이라 보고 우리 투자가들이 그 애널리스트의 한계를 알고 그 리포트는 잘 정리된 썸머리. 네. 예,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팔아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근데 하여튼간 밥 먹고 맨날 그 산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리는 잘해주고 예, 모르는 것도 설명해 주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반도체 공부할 때나 아니면 반도체 투자할 때 네네.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혹시 당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개별 종목은 네. 한주 종목을 마음에 드는 걸 파야 된다. 네. 주가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된다. 정리해 드리면 그리고 다른 섹터가 막 갈 때 많이 갈 때는 네. 반도체 쉽니다. 한 번 쉬면은 6개월에서 1년 반도 쉬어요. 최근에 우리가 많이 봤죠. 변화 네. 거꾸로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반도체가 어떻게 되죠? 반도체 만들기 시작할 때 6개월에서 1년 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공장을 프로덕트 믹스 바꾸는데도 6개월 걸리고 네. 새로운 그 공장을 져서 만드는데 1년 반 걸려요.
그 웨이퍼 하나 들어가서 그렇죠. 나오기까지도 몇 달 걸리고. 그거 3개월 걸리고. 네. 근데 공장 믹스도 바꾸고 새로운 거 공장 지려면 1년 반에서 2년 걸린다며. 네. 미국의 공장을 지려면. 그러니까 뭐 결정을 하는 순간에 벌써 다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만약 위로 틀잖아요. 네. 지금 감산했는데 효과가 나느니 많이 하는데 일단 효과가 안 나잖아요. 감산 효과가 잘 안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반도체 가격이 빨빨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럼 어떡하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도로 안불 타결해? 그냥 열심히 싸워서 생산만이 아니죠. 네. 감사 더 하겠죠. 예. 효과 날 때까지. 네. 방향은 튼 거예요.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방향을 튼 거는 어쩔 수 없는 가는 거니까 그걸 중요하고 개별 종목은 한 종목을 미리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방향을 틀어서 내려가는 사이클이 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빨리 미련 없이 위아래 밑에 다 없이 다 버리고 다른 섹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지난 작년도 말 올 초까지 이슈입니다. 아. 그 올 초 빼기 1년 반 넘어가세요. 네네. 그동안 얼마나 삼성전자가 힘들었어요. 1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8월 9월 달부터 해서 내년도 말 내후년도 25년 초까지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은 단기적으로 봐도 업 사이클 맞아요. 저 딱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변화될 때 변화에 몸을 던져라. 근데 변화가 거꾸로 했을 때는 빨리 다른 섹터로 옮겨타라. 반도체 매달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한 6개월 전, 한 1년 전, 1년 반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다 네. 그게 맞는 말씀인데 네네. 항상 사람은 지금 현재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어려운 그렇죠. 거잖아요. 네. 연초부터 반도체 관련주는 좀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죠. 그러면 2023년 8월 저희가 4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2023년 8월 네네. 이 시점 네네. 지금 현재 반도체는 이 사이클 중에 네. 높이로 따지나 너비로 따지나 어디쯤에 대략 있다고 여명. 예? 여명? 예. 이제 막 동트기 시작하는 거야? 10년을 봤을 때. 10년? 예. 2033년, 2030년 초반까지. 2030년 초반이요? 그러니까 큰 대세 상승 사이클이라고. 그러니까 큰 사이클 안에서도 작은 사이클이 몇 개 있는데 큰 그림은 대세 상승, 10년 대세 상승. 이 10년짜리 사이클로 봤을 때는 좋은 시기야. 예. 여명 다시.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꼭 무슨 숙취 해소 음료도 아니고 여명. 그 여명 관계 없는데 저 술 안 마셨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네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변수는 있어요. 변수요? 예. 수요 공급이잖아요. 네. 큰 그림에 됐을 때 큰 그림의 가장 큰 수요 변수는 네. 연초부터 반도체 관련주는 좀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죠. 그러면 2023년 8월 네네. 이 시점 네네. 지금 현재 반도체는 이 사이클 중에 네. 높이로 따지나 너비로 따지나 어디쯤에 대략 있다고 여명. 예? 여명? 예. 이제 막 동트기 시작하는 거야? 변수는 있어요. 변수요? 예. 수요 공급이잖아요. 네. 큰 그림에 됐을 때 큰 그림의 가장 큰 수요 변수는 네. AI하고 자율주행차예요. AI와 자율주행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성형 AI 있잖아요. 네, 네. 이거의 각도하고 속도.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너무 각도가 올라가면은 뒤에 10년 중에서 앞에 5년하고 뒤에 5년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쵸. 어떤 각도냐 얼마만큼 속도냐 달려있지만 AI. 네. 생성형 AI. 그다음 두 번째 이거 파생된 건데 자율주행차. 전기차가 레벨이 달라지려면 요즘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면 자율주행이 3, 4 레벨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반도체 역할이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그 수요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 전기차가 언제 피크라고 아까 그랬죠? 전 세계 자동차의 50%가 2030년에 50%. 네. 자율주행차는 조금 늦게 오거든요. 네. 자율주행차는 2033년, 35년. 네. 의미 있게 비중이 높아져요. 그때까지는 AI는 지금 생성형은 지금부터고 예. AI는 2023년부터 28년까지가 그로스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전기차. 전기차와 자율주행. 전기차가 이제 2028년에서 30년 사이 이게 피크고 네. 자율주행차가 2030년 초반에서 33, 4년까지 이렇게 예. 향후 10년간은 이런 수요가 가는 거예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계속 큰 사이클인데. 예. 근데 그래서 그 대세 상승인 거예요. 근데 이걸 중간에 2년, 3년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급이죠. 왜? 이런 수요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하겠죠. 예. 투자를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투자해서 제품이 나오는 게 1년 반, 2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작년에 올해 들어올 때 지금 투자를 많이 안 했죠. 네. 반도체 투자 많이 안 했잖아요. 네. TSMC,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TSMC, 엔비디아가 GPU 필요한데 만들어줘 하니까 TSMC 캐파가 없는데요.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 막 만든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파운드를 만지고 그 그쵸, 캐파 그쵸. 갖춰주려면 내년 말이나 된다고.
사이클이 오는 길에 서플라이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특히 미국의 땅덩어리에서 TSMC나 삼성이 공장이 가동하는 게 내년 24년 말 또는 25년에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큰 그림은 대세인데 이 서플라이가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내년 말 내후년 상반기 25년 상반기에 고민이 아니고 한번 체크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 정도가 변수예요. 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AI나 자율주행차로 인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네네네. 다만 뭐 AI 투자라든지 전기차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로는 조금씩은 변수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공급 사이드 역시 네, 그렇죠. 투자 속도라든지, 맞습니다. 아 그런 사이클을 보면은 우리가 또 이해는 쉽겠네요. 네. 크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주가를 보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호가를 보고 차트를 보게 되기 때문에 주가 보면 삼성이 갑자기 68,000원 됐어. 아, 또 6만 그지 같은 주식 얼마 올라갔다고? 이러는 거야. 이제 에코프로는 그렇죠. 뭐야? 이거 그때 신문 기사에서 또 6만 전자, 네. 또 뭐 7만 전자의 배신 또 이러고. 네. 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죠. 네. 대세는 그렇고 네. 변수는 25년 정도, 늦어지면 26년, 25년, 26년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은. 네. 변수가 될 수 있죠. 근데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간중간 체크를 좀 네네. 하면서 당연히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산업 큰 사이클 안에서도 수요와 공급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고요. 네네. 아, 그렇죠. 뭐 투자가 쉬운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